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기업들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말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적나라한 숫자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600. 이게 뭐냐면요. 2023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딱 1년 사이에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옮긴 기업의 수입니다. 5,600개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겨우 35개 뿐입니다. 떠난 기업과 돌아온 기업,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보통은 뭐 규제가 심해서다, 정치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고 말이죠. 네. 강연자는 이 문제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성장의 끝, 그리고 조직화의 실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 50년 동안 한국 기업들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죠. 그런데 문제는 몸집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 안을 제대로 다지고 정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즉, 폭발적인 성장을 해놓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조직화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세계 시정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조직화에 실패했을까요? 강연자는 그 모든 문제가 딱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구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단순한 노동력, 어떤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섞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강연자는 이런 도발적인 표현까지 씁니다.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간극을 좀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딱 갈리는 겁니다. 한쪽은 노동자, 다른 한쪽은 연구원. 직원을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엔 노조 만들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회사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연구원으로 본다면요? 그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같이 협력하고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강연자는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연구원 가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호칭, 바로 그 이름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회사 전체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자는 거죠.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먼저 호칭을 노동자가 아닌 연구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문화가 연구원 가족 공동체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끝없는 갈등이 아니라 혁신과 발전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구원이라는 호칭이 무슨 박사님이나 개발자한테만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은 미화연구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보호연구원, 이렇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스스로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적, 우리는 노동자 이런 식의 낡은 대립 구도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강연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구원이라는 정체성이 한국인에게 딱 맞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교육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또 그 윗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었죠. 아마 이 문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이죠. 모든 학생들이 이걸 외우면서 자랐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교육의 목표는 그냥 좋은 직장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사명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결국 강연자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품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단순 노동자로 대하는 건 그들의 잠재력을 가두는 일이라는 거죠. 이들을 인류를 위한 연구원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운명을 실현시켜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정말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역사적인 차명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 아닌가요?